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2030 세대 표심을 분석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30 세대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물건을 살 때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 투표권도 그렇게 행사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 신설 여부가 2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는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사업비를 자체 부담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안해양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태안군청 내 반대 집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도의 지방세 발행액이 1조 1,137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등으로 무리하게 지방세를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충남에서 태어난 100명 중 7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해선 복선 전철 삽교역 신설 여부에 대한 결정을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올해 안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도와 예산군은 사업비를 자체 부담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경기 화성에서 충남 홍성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시속 260km의 고속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서해선이 지나는 예산 삽교역은 2010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래 신설역으로 분류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2015년 부지 매입비 7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2018년엔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삽교역 신설 결정을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삽교역사 부지 인근 내포 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계획이 발표되는 등 교통 수요 여건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와 예산군, 지역 정치권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예산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업비 228억 원을 배정할 수 없다면 도와 군에서라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도 양 지사는 삽교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장래 신설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 투입되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그 삽교역사의 신설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해서 또 100%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어떤 기재부의 일정한 심사를 겪어야 만드는 문제인데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 황선봉 예산군수와 홍문표 국회의원도 혁신도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선 지역 주민들이 230일 넘게 집회를 이어오는 등 희망 고문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 삽교역 신설이 올해 안에는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기련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1조 1,137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지방채는 3,741억 원으로 2019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4,757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조 의원은 다양한 개발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 당장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여주려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과 주민 등 20여 명은 8일 서울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군 소음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 보상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지난달 공개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충남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700여 건이었으며 혼인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 출생아 100명 중 7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 혼인은 16,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4.6%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로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들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9일 충남교육청은 도내 학생 확진자 비율이 최근 10%에서 45%까지 증가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금산 지역 4개 학교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점검 학교에는 체온계와 휴대용 손소독제, 방역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태안에서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태안군청에서 반대 집회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집회는 멈췄지만 민관 갈등은 오히려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보무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지역경제의 악영향 등을 이유로 태안군청에서 한 달 넘게 반대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태안군이 소음과 민원인 불평등을 호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던 상황. 농성장은 지난달 27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고서야 자진 철거됐습니다.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민간 갈등은 오히려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반대 주민들과 군수를 비롯한 태안군 직원들이 면담 자리를 가졌는데 양측은 이때 서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군청 정문 등 두 곳에서 집회를 재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배출수를 먹고 자란 군소만에 바지락, 낙지, 멸치, 김 누가 사 먹겠습니까? 또 쓰레기장 옆에서 그 말리는 멸치들 뭐 꽃게 거기서 절단 작업해서 포장해서 나가는데 저희는 이게 철회될 때까지 저희는 싸울 것입니다. 태안군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내부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수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주변 수산물 가공업체의 오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도입해 바다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충남도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했다며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갯벌이 복원되면 수산물이 증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사업은 최대의 소득자는 저희 어민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저희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이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시설은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정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직사회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습니다. 연수를 받는 공직자는 직무에서 벗어나 직업 재탐색을 위한 교육 또는 봉사 시간을 갖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에는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 임금을 수령합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형도 의원은 8일 오후 진행된 자치행정국 소관 행감에서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며 김찬배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김 국장은 사실 공로연수제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다. 구시대적 산물이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이 제도가 운영된 만큼 폐지와 관련해선 공직사회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직과 민간의 경험이 달라 이를 위한 전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로연수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말에 지나지 않다. 공직자가 퇴직하면 기술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모셔간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 국장이 오는 7월부터 현행 4급 이상은 1년 전, 5급 이하는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6개월 전으로 일원화 한다는 사실을 거론하자 김 의원은 공로연수제라는 이야기 자체로 입에 담고 싶지 않다. 1년 놀던 걸 6개월로 단축시켰다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화와 국수, 국밥을 주제로 열린 제5회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백종원 거리에 마련된 축제장에 6만 2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수와 국밥, 농특산물 매출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축제 기간에는 국화 전시회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다양한 문화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삼국축제와 연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는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불꽃축제가 열렸으며 행사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에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서산시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오는 15일부터 서산시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 3만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서산시가 시민의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8일부터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검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3당 전용 차량입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숲가꾸기 우수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숲가꾸기 우수사업 평가는 산림청 주관으로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우수 사례를 찾아 숲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산 음암면 숲가꾸기 사업지는 나무의 밀도를 잘 조절해 산림의 대기 정화와 미세먼지 흡수 기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삽교읍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예산군은 8억 원을 투입해 삽교읍 효림리를 포함한 14필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군은 차단 숲을 통해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차단 숲은 여름철 열대야와 소음 방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0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신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수도시설의 수질 악화로 수돗물 확보에 불편을 겪은 230여 가구며 급수관로 16km가 설치됩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 초중고등학교 학생 만여 명으로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등 등교를 한 학생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꾸러미는 쌀과 감자, 고구마, 사과 주스 등 당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 5,8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당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격 수업으로 늘어난 가정의 식품비 부담을 덜고 판로가 막힌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에게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